한결같이 아스팔트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싸워주신 우리 동지님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 대통령 예비 후보 조원재 후보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우리가 5년 동안 누가 모여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16년 그 겨울 정말 촛불의 광풍을 봤습니다.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하는 모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시는 날 그 아스팔트에서 5분의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모습도 현장에서 목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방송도 어느 언론도 한 줄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대한민국이 망했다, 죽으면은 자아와 우가 없지 않습니까? 백남기 농민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1년간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태극기 하나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쳤던 5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음의 시체로 그냥 나오는데도 우리의 지식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언론방송들은 한 줄도 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집회 당일에 5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진실은 묻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정확하게 2년 반 후에 그 진실은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의 정언으로 밝혀집니다.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겠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불법 세력에 의해서 마녀사냥 탄핵당하듯이 국민의 죽음도 자와우를 따지고 국민의 억울한 죽음도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 당시에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겁니다. 그리고 4년 4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으로 당원수가 가장 많은 당입니다. 책임당원도 가장 많은 당이에요. 지금까지 정당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들이 모여있는 정당이에요. 45만 당원과 6만의 책임당원이 있는데 언론방송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4년 9개월째 그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매주 연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고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이런데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덜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동지들이 볼까봐 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영하 25도 30도가 되는 날에도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4년 4개월을 감옥에 계신 저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며 지켰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 발표를 하셨잖아요. 정말 기쁩니다. 우리 동지 누구도 내가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과정,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절대로 돈을 받을 뿐이 아니다. 그분이 했던 과정을 보면은 정말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손석희라는 자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했던 그 태블릿 PC는 가짜로 밝혀졌어요. 케미르 재단을 가지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국정을 농단했다 했는데 케미르 재단 다 거짓말입니다. 정부로 채택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이재용 삼성이 빌려준 말 3마리 79억 때문에 감옥에 가신 거예요.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대한민국은 전쟁을 이기면서 자유를 지켰던 나라고, 대한민국은 배고픔을 이기면서 경제를 일으켰던 나라고, 대한민국은 그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인데, 이 나라가 거짓의 나라로 가고 불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하루 빠짐없이 투쟁했던 그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나라는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문재인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 세력들이,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마음대로 난도질해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붉은 세력들이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고통을 이겨주시고 또 저를 믿고 같이 해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1호 당원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1호 당원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꿀 때 우리는 당당하게 문재인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45년 구형을 하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윤석열 같은 양심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윤석열이한테, 어느 누가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자유우파 국민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눈에는 돈이 없으면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까? 윤석열이는 지가 지지율이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김종인 영감하고 윤석열이가 도대체 무슨 거래를 한 겁니까?
김정희 경감 총괄선대위원장 맡자마자 이틀 만에 정권 교체하면은 정계 개편 내각제로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김종인한테 윤석열이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이것은 이 대통령 선거는 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당하고 그렇게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나 이념집정부제 하고 싶으면은 공약을 걸으란 말이야.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얘기하고 윤석열은 묵묵부답 답이 없고 도대체 청와대의 문재인하고 윤석열이가 무슨 교감을 했나 말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개헌 업무에 민주당하고 야합하는 민주통합정부 업무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저 조은진이가 또 참으면서 출마 선언을 할 때 이준석 알라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대통합의 해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 요 원래 2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보다도 더한 자들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우리가 참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런 코미디가 어디서 있습니까? 까도 끝이 없는 비양심적 비도덕적 이재명과 마누라가 대통령 후보 유세에 선거운동에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후보밖에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거 아닙니까? 또다시 우리가 주인이기라 국민이 살아있음을 국민이 잊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하고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함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도로 국민을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알아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석방대가 나오시면은 세상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권선동이라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했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권선동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달라고 울면서 하던 그 권선동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말이야. 도대체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리 없습니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투쟁한 결과가 이제 한 페이지의 역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2021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국민 주인이 국민인, 주권자인 국민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심판하자! 한결같이 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역사의 한 페이지 이후에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의 역사는 대한민국만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하여 함께 투쟁해서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이 오늘의 사명복권을 이뤘다고 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당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댐댐이가 되지 않으면은 수신도 하지 못하고 제가도 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치국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다시 탄핵 정국과 같이 지식인이 무릎 꿇고 언론 방송이 마녀 사냥하고 국민들이 또 속으면은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불의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놓으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켜놓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교회 간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안수 집사 맞습니다. 교회 가면은 우리 권사님 저 와이프한테 제가 꼼짝을 못해요. 많은 동지들이 5년의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감옥 계시고, 저도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5건이 기소가 됐지만은 부끄러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집회냐, 그렇지 않으면은 기자회견이냐, 공수처법 반대하고 비례위성정당 반대하고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만드는데 반대하고 그런 거를 다 윤석열 검찰이 기소시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지식인들이 다 굴종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라 그랬죠. 바보. 그 짧은 인생, 그 조그만 권력, 그 조그만 명예에 휘둘려서 평생을 바보로 사는, 역적으로 사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힘들고 괴롭더라도 어떠한 엄해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진실의 길을, 대한민국의 정의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가 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묵으로 투쟁하시면서 4년 9개월을 당당하게 버텨주신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견뎌주시고 잘 이겨주셔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하루빨리 몸을 완쾌하셔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손에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날 1000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있다고, 대한민국의 진실은 살아있다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쳐봅시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많은 고통받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중국 폐렴 코로나에 버티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이겨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믿는 어떤 종교의 지도자한테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오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마음껏 행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